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랑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병로 교수의 매트릭스 스튜디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책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사 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문병로 교수님께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이시기도 하고요. 옵토스 투자자문 대표이기 때문에 약간 데이터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그래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교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파라고 하긴 뭐하고 막대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좀 좋을 거고요. 데이터를 좋아하신다거나 직관적인 거 좀 좋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책을 사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사보시기를 바라고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들어왔던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5장에 나오는 변동성 다스리기라는 글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여기도 버핏의 예를 들면서 그래프가 또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화면을 띄워 드리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들어갑니다. 투자에서 장기적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즉, 변동성 다스리기이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잔고가 출렁거리게 되어 있다. 이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변동성에 대한 통찰과 이를 맞닥뜨리는 방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강연을 다녀보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도 전혀 상식 이하의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변동성을 겪지 않고 좋은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와 관계 있는 질문들이다. 사실 그런 것은 내 강연 내용의 핵심을 이해했다면 절대로 나오지 말아야 할 질문인데 거의 매번 강연을 할 때마다 전문가나 비전문가를 가리지 않고 출연한다. 아직도 시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폭락장은 피하고 상승장에서만 시장에 속해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른바 문지기의 꿈은 대부분 변동성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뭘 이해해서 나온다. 물론 변동성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있다. 은행의 예금에서 안정된 초저 수익률을 누리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투자는 크든 작든 변동성을 겪으면서 과실을 얻게 되어 있다. 특히 주식 투자는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과 싸우면서 더 큰 수익을 누리는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한다. 전설들은 기복이 없는가?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들은 매년 기복 없는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들을 소개한 책이나 기사에서 그들의 어두운 기록들이 부각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들도 벤치마크 지수보다 못한 기간을 심심찮게 경험했다. 다만 긴 시간을 놓고 볼 때 시장 지수를 웃돌게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변동성이란 요소와 온몸으로 부딪히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곳이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이다. 리스크와 변동성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변동성이 좀 높아도 기하 수익률이 높으면 환영할 만한 것이다. 그림 111은 원금이 1인 상태에서 1966년부터 시작해서 42년 동안 워렌 버핏의 잔고와 S&P 500 지수에 투자한 경우의 잔고를 비교한 것이다. S&P 500 인덱스 펀드의 잔고와 유사하다 생각하면 된다. 버핏의 잔고는 7611.8이고 S&P 500 지수의 잔고는 62.6이다. 버핏의 잔고가 122배나 더 크다. 그림에서 마지막 잔고의 차이가 워낙 커 전반부의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림 112는 그림 111에서 잘 보이지 않는 앞부분 흐름도 볼 수 있게 로그로 칠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복리 수익률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 기울기가 직선에 가까우면 잔고가 복리로 안정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둘 간의 기울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S&P 500에 비해 압승을 거둔 워렌 버핏은 매년 S&P 500 지수를 이겼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버핏의 42년간 투자 실적에서 S&P 500을 앞선 해는 28년이었으며 14년은 S&P 500보다 못했다. 42년 중 9년은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다. 이 중에서 버핏이 불편한 기분이었을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다.
1974년은 S&P 500이 26% 하락했는데 버핏은 44% 손실을 입었고 75년은 S&P 500이 37% 상승했는데 버핏은 5% 손실, 1990년은 S&P 500이 3% 하락했는데 버핏은 23% 손실, 1999년은 S&P 500이 21% 상승했는데 버핏은 20%의 손실을 입었다. 이런 해는 정말 형편없이 보였을 것이다. 급기야 1999년에는 버핏의 방식이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결과적으로 S&P 500에 비해 압승을 거두었지만 그는 적어도 3년에 한 번꼴로 불편한 기분을 참아내야 했을 것이다. 버핏은 일반적인 펀드에 비해 편입 종목 수가 작기 때문에 연도별 수익의 변동성이 큰 것이 특징이다.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지만 2013년 12월 기준 버핏의 벅셔 해스웨이가 보유한 종목 수는 고작 46개다. 그는 상당한 크기의 변동성을 뚫고 시간과 싸워 이겨 큰 복리 수익률을 얻은 케이스다. 그처럼 변동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시장을 크게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없다. 물론 변동성과 리스크가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는다. 기간을 길게 보면 변동성은 리스크가 아니다. 매년 일정하게 12%의 수익을 얻는 것보다 들쑥날쑥하지만 연복리 15%인 쪽을 택하겠다는 버핏의 말이 그의 철학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가치 투자로 유명한 존 네프가 운영한 윈저 펀드의 31년간 운영 실적 중 S&P 500을 초과한 수익을 낸 것은 21년이고 10년은 S&P 500을 밑돈다. 31년 중 5년은 마이너스 수익이다. S&P 500보다 10% 이상 못한 수익을 낸 적도 4번이나 있다. 마젤란 펀드로 전설이 된 피터 린치는 16년간 7번만 S&P 500을 이겼고 9번은 졌다. 20포인트 이상 못한 적도 2번이나 있다. 16년 중 6년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매출액을 중시하는 투자 기법으로 대가에 반열해오는 케네스 피셔는 11년간의 펀드 운영 기간 동안 8번은 S&P 500을 이겼고 3번은 졌다. 대신 그의 연도별 수익률은 워렌 버핏에 비해 편차가 적은 편이다. 다른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양지와 음지를 넘나들면서 장기적인 승자가 되었다. 어느 한 해를 놓고 볼 때 S&P 500 지수보다 못한 수익률을 낼 확률이 워렌 버핏이 33%, 존 네프가 32%, 피터 린치 56%, 케네스 피셔가 27%다. 대가들이 이런데 여러분들이 매년 코스피 지수를 이기는 투자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돈을 위탁받은 펀드가 매년 코스피 수익률을 웃돌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5년 연속 코스피 상승률을 웃돈다면 탑 오브 탑,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기는 정말 힘들다. 펀드를 선택할 때는 최소한 3년 정도의 실적을 보아야 한다. 어느 한 해의 실적이 뛰어났다거나 6개월 수익률이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신문에 펀드들의 지난 일주일 수익률, 1개월 수익률을 포함한 비교표가 소개되는데 정말 의미 없는 짓이다. 잘못된 투자 문화를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는 관행이다. 성공적인 투자 뒤에는 수많은 실패가 확률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벵가드 그룹의 존 보글에 의하면 미국에서 1963년부터 98년까지 S&P 500보다 못한 연평균 수익률을 낸 펀드의 비율은 평균 59%다. 10년 단위로 끊어보면 펀드의 90%가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한 해 평균 펀드 셋 중 하나는 지수를 못 따라간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 중 1년 수익률이 코스피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펀드는 대체로 전체의 70% 정도 된다. 평균적으로 연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 수익률을 웃도는 펀드가 3분의 1이라고 하자. 이런 확률이면 243개 중 1개만이 5년 연속 지수를 앞서가는 것이다. 24개 중 1개가 5년 중 4번 지수를 앞선다. 우연히 5년 연속 지수를 앞설 확률이 243분의 1이니 이런 성적이 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성적을 내는 펀드라면 탁월한 실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예를 든 대가들 중 어느 누구도 벤치마크 지수 대비 5년 중
4번을 이기지는 못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변동성에 관한 대가들의 예를 들면서 대가들도 이 변동성을 단기적으로는 극복하지 못했다. 다만 긴 시간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 이 변동성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말이 나오죠. 버핏도 3년 중에 한 번은 지수보다 못한 수익률을 내면서 불편한 기분을 참아내야 됐고, 마지막에 대가들도 지수 대비 5년 중 4번을 연속해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기간 투자하면서 중간중간 다가오는 그 변동성으로 인한 마이너스는 장기 투자자라면 여러분들이 감내하고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감내했을 때 장기적으로 복리 수익률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